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결정성 수지 사출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는 이제 비결정성 수지의 이제 그 온도 대 비체적의 그래프고요. 보시는 것처럼 압력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비체적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조금씩 더 기울기가 눕는 듯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요것을 이제 비체적이라고 하는데, 비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피를 무게로 나눈 것이고요. 그리고 비결정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용융점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용융점은 없고 이제 유리전이 온도라고 해서 이 유리전이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은 이제 고무상의 유동을 하게 되고요. 이 앞에 쪽은 이제 고체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전이 온도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어, 유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무상의 유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비체적을 하는 이유가 보통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출 사이클을 해석을 할 적에 보통 여기 있는 캐비티 내에 있는 압력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고 사출물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최적은 이제 최적 대비 이제 비최적이 그 실시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적을 이제 그람으로 나눈 비최적으로서 이제 표준화를 시키는 거고요.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사출 사이클 중에 충전 사이클이 있잖아요. 충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아니죠. 압력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지가 이제 사출이 되면서 캐비티 내에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력이 증가가 되는 것을 이제 충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캐비티 내에 압력이 증가했고 그러면서 이제 빛의 곡선이 이 검은색에서 이제 초록색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보압 과정인데요. 보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풍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사출이 되긴 했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은 고체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고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지가 뜨 이제 뜨거울까요? 아니면 이제 금형이 뜨거울까요? 수지가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화라는 거는 본디 차가운 곳에 닿은 부분부터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조도 마찬가지인데 어 이제 그 우리가 뜨거운 왁스 같은 거를 이제 그 뭔가 어떤 물체에 뿌린다고 하면은 그 물체 표면부터 고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체가 닿아있지 않는 자유 표면 같은 경우에는 고화가 약간 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출된 수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쇠에 닿는 금형에 닿는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제가 했는데 이렇게 고화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붉은색 부분으로 된 거는 약간 아직은 고무상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유동이 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외부부터 이렇게 서서히 안쪽으로 고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보합 과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사출이 완료됐다고 그때부터 이제 완벽하게 고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이 경계부터 고화가 된단 말이죠. 이 경계부터 고화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압력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안에 밀도가 더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되는 부분이 여기 캐비티 부분인데 이 캐비티에다가 수지를 더 밀어 넣어가지고 밀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게 되면요. 치수 안정성이 좋아지게 돼요. 즉, 수축이 적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전을 한 다음에 보합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된다면,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수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수평으로 바로 가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통 이제 보합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균일한 압력으로 이제 냉각을 시켜주는 구간이 있게 되고요. 근데 이 보합이라는 거를 여기 끝에까지 이제 유리전이 온도 이하까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캐비티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우리가 게이트라고 하는데 게이트를 보통 이렇게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지가 이제 조금 더 빨리 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게이트가 작은데 왜 더 빨리 차냐면은, 이제 수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논 뉴터니안 유체인데, 논 뉴터니안 유체 중에서도 전단 면역률 속도가 증가할수록 이제 점도가 낮아지는 그런 유체라서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의외로 게이트를 더 작게 해주면 이제 수지가 더 빨리 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여기 부분이 너무 두껍게 되면은 제품이 우리가 사출을 했을 때 그 제품의 게이트 자국 같은 게 그렇게 너무 크게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작게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게이트 부분이 최적이 작다 보니까 가장 먼저 고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고화가 되면은 어쨌든 입구가 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 보합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합을 줘야 될 대상은 여기 안에 있는 이 제품 부분이잖아요. 이 제품 부분으로 가는 길목이 막혔기 때문에 게이트가 고화가 되면은 이때부터 냉각이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보합은 이제 여기 게이트가 고화된 시점부터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냉각이 되는데, 물론 이거를 기계가 자동으로 센싱을 해가지고 압력을 재가지고 보합을 중단할 수 하는 장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게이트가 굳었는데 수지를 계속 밀어넣어가지고 여기가 다시 녹아서 여기가 불량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적절한 보합 시간 설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제품을 보고선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게이트가 고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냉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냉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적의 큰 부분이 가장 늦게 냉각이 되겠죠. 수프로 부분이. 그렇게 냉각이 되는데, 이제 냉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온도 대 비체적 곡선에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냉각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 유리전이 온도를 지나가지고 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화가 되면서 이 캐비티 내 압력이 감소하게 돼요. 감소하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최적 수축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합이 없었다면은 최적 수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됐을 때,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요런 식으로 냉각이 되니까 이 최저 수축이 많이 됐을 텐데, 보합 과정을 통해서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최저 수축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냉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냉각을 쭉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요렇게 곡선을 따라하면서 이제 압력이 0인 상태에서 냉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축하는 양이 요만큼 적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보합 과정 사이클 이 높이만큼. 그렇죠? 그래서 사실 냉각을 여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여기까지 이 압력이 0이 되면은 0이 된 시점부터는 이 그래프를 따라가지고 이 0인 압력 그래프를 따라가지고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하는 거랑 보합해서 이렇게 수축하는 거랑 요만큼의 적게 수축이 되고, 그래서 치수 안정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취출이 된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완전히 고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품이 이제 완전히 고화돼서 이제는 그 뭔가 흐물흐물 거리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금형을 열어가지고 제품을 취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비결정성 수지죠. 이렇게 결정화되는 부분이 없는 비결정성 수지에 이제 차출, 충전, 보합, 냉각, 취출의 사이클별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온도대 이제 비체적 그래프들을 해석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보았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보합이라는 공정 자체가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사출 압력의 80% 정도를 주게 되는데, 이런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축이 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단순히 이제 우리가 요 그래프들을 이제 참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출 사이클에 적용을 한번 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